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슈카이브 김태강에게 당한 이유. 네, 지금 열애불 임선영,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된 이름을 썼습니다. 네, 구룡도사, 그리고 도원, JEES9861, 뭐, 유땡땡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슈카이브 김태강에게 당한 이유. 네, 그러니까 이자 보면은 아주 황당하죠. 네, 이 슈카이브 김태강이. 네, 저희가 이제 종교 범죄 대책 협의회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교 범죄를 다루는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계속 다루면서 고소고발하고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그 허경영이 때문에 이렇게 결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허경영이는 변호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허경영이가. 근데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가 35명이에요. 법무법인 8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1명을 선임하는 거하고, 법무법인 8개, 그 법무법인 하나에 변호사가 몇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총 담당 변호사가 35명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싸운다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 우리가 이제 이런 싸우는 활동을 하면서 이 통일교 피해자들, 신천지 피해자들, 그리고 JMS 정명석 피해자들, 그리고 안상홍, 이 장길자, 이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들, 또 이 박명호, 돌나라, 이 피해자들, 이런 피해자들과 교류를 해보면은 이자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법망을 가지고 있어요. 법망. 네, 그러니까 요즘에 판사, 검사, 변호사, 네, 이 사람들도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제도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선후배 관계,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 다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몇 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몇 기냐. 그리고 대학 동기,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가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은 네트워크가 쫙 되는 거예요.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 그리고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면 또 검찰 출신 변호사, 그리고 이제 재판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판사 출신 변호사,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 그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 그리고 그 교감들, 이자들하고 싸울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당합니다. 당해요. 그래서 그 대순진리의 이 한 분도, 이분도 도리어 이분이 지금 이 재판을 받게 돼 버렸어요. 왜냐면 본인이 1억 5천만 원의 사기를 당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계속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그냥 믿고 맡겼는데 결국에는 10원도 찾지 못했다. 그 돈이 이제 1억 5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억 5천이다. 그런데 이제 울분이 나니까 그 대순진리의 시설에 가가지고 막 그 소리도 막 지르고 막 하셨겠죠. 그리고 막 실랑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거를 쫙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역으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분은 도리어 이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갖고 경찰 그리고 검찰 그리고 지금 재판 단계에 가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죠.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당한 거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통일교나 신천지, 저 장길자, 안상홍, 그 JMS 뭐 이런 데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자들이 뭔가 이 위력을 뭐 이렇게 막 떼거지로 막 방송국에 몰려가가지고 위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게 안 먹히는 거죠. 그 공권력 앞에서 안 먹히니까 이제는 법을 아주 치밀하게 법망을 치밀하게 이용해가지고 도리어 역으로 처벌해버리는 그런 식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심판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피해자들이 뭉쳐가지고 종교범죄대책협의회를 결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유사종교, 국제유사종교 피해연대 뭐 이런 그 단체하고 또 연대해가지고 막 기자회견을 열고 그리고 이제 무장을 하는 거죠. 무장을 해서
심지어는 1,000원의 기적이다 해서 1,000원씩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네, 1,000원씩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그래도 좀 정의로운 사람들을 찾느라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허경영이를 고소하고, 그런데 이 허경영 이 집단은요, 우리가 1,000원씩 모금한 거, 자기들은 막 변호사를 엄청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1,000원씩 모금해서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저항한 것을 또 우리를 고소를 한 거예요. 기부금품법 위반 해가지고 6명을 고소해갖고 이것도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다 검토하고 한 거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자들이 헛다리를 짚어버린 거죠. 헛다리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무혐의로 다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무고죄로 또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오죽하면은 막 고소가 고소 고발이 허경영 피해자들이 거의 100여 건이 막 진행이 됐습니다. 100여 건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여성분은 이 경기 북부경찰청장, 네, 이 허경영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경기 북부경찰청장, 부장, 과장, 계장, 팀장, 그리고 이 수사관까지 6명을 동시에 검찰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네, 고소를 해요. 검찰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왜 허경영이를 이렇게 수사가 2년째 그냥 수사 중이다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분신 자살하겠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경영이는 결국에는 이 구속이 됐죠. 구속이 돼서 저 대선 3번 나온 허경영이 저자가 구속되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슈카이브 김태강이가 완전히 전형적인 그 과거의 사이비 종교들이 했던 행태를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막 종말이 온다. 네,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러면서 이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지어야 된다. 방주, 구원의 방주,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주,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휴거가 될 때 그 또 다른 지구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리고 이자가 지금 작년에 뭐 18억인가 17억인가 이걸 모금했다. 네, 건축 헌금으로, 건축 기금으로 모금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겠죠. 근데 이게 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냥 뭐 휴가가 온다 그러면은 자기가 뭐 이 자칫 그 잘못된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돈을 연계시켜 갖고 성전 건축 비용,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해 가지고 이 성전이 나중에 또 다른 지구로 간다, 이런 아주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황당하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데 이 열애불 임선영님이라든지 구룡도사님, 도원님이나 JES9861 이런 분들이 의분이 일어나겠죠. 의분이. 예? 저도 의분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이비 교주들한테 하도 당해가지고 내 인생의 황금 시기를 사이비 교주한테는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선한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겪어서 내가 막 그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거든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하도 그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교육대학교를 가가지고 교육대학교에서 그래도 내가 이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다가 경찰보다는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육대학교로 갔단 말이에요. 교육대학교. 네, 교육대학교로 가서 교육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도저히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막 흘러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 공무원직을 던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법학을 전공했어요. 법학. 네,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야, 내가 이거 반드시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자들은 법을 알고 그리고 또 돈이 있으니까 이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그 변호사들은 요즘에 보면은 뭐 돈과 거짓을 변호하거든. 변호사들이
정의를 변호하거나 진실을 변호하거나 이거는 소설 속에나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나. 많은 변호사들이 보면은 그냥 뭐 돈, 오직 돈과 거짓을 변호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통일교, 뭐 신천지, JMS, 뭐 이런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들이 변호사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허경영이도 마찬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 허경영이도 법무법인 8개, 35개의 이 담당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제 유튜브를 그냥 다 속기를 뜬 거예요. 속기를 다 떠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자세히 분석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법학을 전공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법학을 다시 전공을 해가지고 내가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 열애불 임선영님이나 구룡도사님이나 이 도원님이나 이 JES9861처럼 막 의분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그냥 막 욕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협박성 발언들이 막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가 봤을 때는 그냥 현상만 보는 거지. 그 현상만. 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유발시키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 사적 제재를 가했다.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보니까 뭐 구룡도사, 뭐 도원, 뭐 이런 분들이 뭐 약식 명령을 받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저자들은요 약식 기소가 되게 되면은 정식 재판을 신청합니다. 우리가 대순진리의 그 영화 관계자 같은 경우에도 재판 6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 6개. 계속 이자들이 이제 우리가 증거를 잡아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렵게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재판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죠. 우리의 생각들. 오죽하면 경찰, 뭐 경찰서장, 뭐 검찰도 막 우리가 고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 수사 진행되다 보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수사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야. 네. 그리고 막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여기서 뭔가 왜곡 수사가 됐다라는 게 증거가 나오니까 증거를 잡아가지고 경찰 그리고 그 수사관, 팀장, 경찰서장까지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거가 없이 고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힘든 일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도 이자들은 정식 재판을 딱 요청해갖고 재판 속에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 미쳐나가는 거예요. 미쳐나가는 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 열애불 임선영님이나 이 구룡도사, 도원, JES9861 이분들 보면은 야 저분들이 뭔가 뭔가 이 불의에 대한 의분이 막 일어난 거야. 불의에 대한 의분이 일어났는데 결국에서 이 현실법, 현실법에서는 그것을 범죄로 보는 거야. 네, 그래서 모욕죄다, 뭐 심지어는 협박성이 인정된다, 심지어는 뭐 명예훼손이다 이런 게 적용이 돼 버리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사용했다 그러면 또 저작권 위반이다, 또 이름을 쓰면은 또 그 성명권 위반이다. 그러니까 허경영이라는 자는 그 허경영이 그리고 그 허경영 옆에 있는 그 보좌관 이런 자들이 제가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우리가 KBS, MBC, SBS에서 허경영이다 그러면은 그냥 얼굴 공개해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진을 썼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름 허경영이라고 썼다고 그래서 또 그건 성명권이다 해가지고 또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막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가훈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거는 이미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 사진을 사용한 거는 저작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윤석열, 뭐 김건희, 한덕수 이런 사람들 얼굴 막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공익성이 모든 거를 조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공익성, 제보성 이게 이제 공정 이용이다라는 저작권법에서 이거를 탄핵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막 걸어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자들은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그 조직 구성원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MZ 젊은 세대들이
IT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IT. 그러니까 막 유튜브 편집 기술이라든지 쇼츠 방송 편집 기술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된 길로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범죄 산업에 막 참여하고 MG 조폭 해가지고 조폭에 참여해가지고 MG 조폭들이 활동하는 이유가 이 IT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IT 기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투자 사기, 리딩방이라든지 또는 노쇼 사기, 그리고 뭐 로맨스 스캠 같은 그런 연애 빙자 사기 이런 거에 막 가담을 하고 심지어는 인신매매. 캄보디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신매매 그리고 뭐 장기 적출 여기에도 의혹이 막 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데 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 이 전염병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이 IT, 이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사기가 이게 증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내가 뭔가 이 사이비 종교 산업을 하겠다. 사이비 종교 산업을 하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IT 거기에다가 이제 AI를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AI를 결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우리도. 네, 심지어는 이 젊은이들을 딱 자기들이 이렇게 팀을 만듭니다. 팀을 만들어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유튜브 막 파괴하는 공격해갖고 저는 유튜브가 9개가 폭파가 되는 그런 상황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9개 정도 폭파되면은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0명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또 활동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버텨나가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 슈카이브 김태강이에 대해서 저자의 우리가 형법상 또는 법률상 잘못을 잡아내야 된다. 증거를 잡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할 때도 절대로 욕을 한다든지 또는 팩트 체크가 안 된 그러면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절대로 내가 막 의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협박성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욕설하면 안 된다. 아주 냉철하게 그 MBC 실화 탐사대가 보도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그래서 허경영이하고 싸우는 그러한 피해자분들 보면은 뭐 손해배상 뭐 500만 원, 뭐 5천만 원 이제 더 올리겠다.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선다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집닭까지 날려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허경영이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진짜로 토지대장이고 그 집이 있는 그런 토지대장에 대한 막 검색을 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 소송장에다가 자료를 넣어가지고 막 초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발부를 받아가지고 소송용이다. 네, 그러면서 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거 초본을 발부받아가지고 초본 자료 뭐 해가지고 이 통장, 계좌, 가압류 들어가 버리고 3개 통장을 가압류 들어가고 또 토지 같은 경우에도 토지대장을 뗀 자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3차 공격을 굉장히 하는데 그런데 이 허경영이는 지금 어때요? 감옥 가 있죠? 감옥에 있는데도 그 허경영 부역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 허경영을 비유하는 변호사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2차 피해, 3차 피해들이 계속 가중화된다. 그래서 방송할 때 저는 방송할 때 계속 내가 형법상 문제는 없을까? 정통법상, 정보통신법상 문제는 없을까? 이거 계속 검열하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카이브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다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영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법적으로 이 고발 조치를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2025년, 네, 2025년에 뭐 통일이 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제가 다 확보하고 있어요. 네, 자료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자가 이 지구 종말이 뭐 2028년이라고 얘기하더니 거기 한 2년 더 줘가지고 뭐 30년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때가 됐는데 만약에 종말이 안 온다 그러면은 이자는 그동안 돈을 이걸
받아왔단 말이죠. 건축 그 기금 같은 거. 이거 사기죄로 이제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그동안 발언하고 있는 부분에서 현실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국이다 지옥이다 뭐 이런 거는 검증 불가능하니까 자유로운 거짓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들, 뭐 이자가 뭐 그냥 뭐 UFO가 뭐 UFO 관련해서 발언하는 거, 이거는 우리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만약에 UFO가 내려와가지고 어떤 일이 뭐 일어났다 막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현실적에서 검증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포착해가지고 자료들을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 심판 때에 올려놓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도 그 영상들 다 확보해가지고 이자가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미륵부처다, 내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거 다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가 천국 티켓 판매하고, 그리고 이자가 뭐 재산 판매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되게 이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내가 그 돈을 냈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구속됐잖아요, 지금 허경영이 그런 혐의, 사기 혐의로. 그런데 이제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불로유, 네, 불로유의 효과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으면 효과가 높아진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자가 불로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 100만 원을 주고 축복을 받으면 효과가 높아진다. 요게 이제 사기죄로 딱 걸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법률 검토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자한테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피해 사례를 얘기해 보면 경찰은 이제 출석하세요. 그러면은 출석 안 한다. 출석 요구서를 발부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면 체포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반사회적 종교이자들은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그 교주님이 그냥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처벌을 받았다, 막 체포되는 거 막 그것도 올리고 막 그걸 가지고 또 홍보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체포돼가지고 그래갖고 또 구속영장 떨어졌다 그러면 봐라 뭐 우리 이 종교 지도자에게 저항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거꾸로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현행법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허경영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계속 알려도 경찰들이 몰라요. 어떤 경찰들은 막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허경영에 대해서 허경영 굉장히 재밌는 분 아닙니까? 허경영이 굉장히 아주 뭐 좋은 정책을 얘기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지. 실체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자, 이 슈카이브 김태강에 대해서도 몰라요. 일반인들 모릅니다. 네, 몰라요. 제가 유튜브가 구독자가 68,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68,300. 그런데 이 슈카이브 김태강이 같은 거 올려놓으면요, 조회수 나오지도 않아요. 왜?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을 타고 가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이라든지 또 뭐 김현지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게 왜냐하면은 안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 알려져 있다. 슈카이브 김태훈이 누가 압니까?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도 허경영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허경영이가 그렇게 대선에 3번 나오고 뭐 방송에 그렇게 나와도 이거 허경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 네, 뭐 제대로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알려야 돼요. 네, 슈카이브 김태강이가 어떤 거짓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랑 싸우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살해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픔 속에서도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그 문제점을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저는 인문학자인데 종교인이 아니고 인문학자로서 내가 국립대학교 특임교수 출신이고,
인문학자로서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이 반사회적이다. 이게 종교의 자유는 있다. 네,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종교 범죄 자유는 없다. 그래서 종교 범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종교 범죄. 네, 그래서 종교 범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슈카이브 김태강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자가 발언한 부분 예언을 했는데 그게 엇나갔다든지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어떤 그 교주들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믿고 헌금 같은 거, 뭐 건축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예언이 빗나가니까 내가 사기당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사기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여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금을 모금했다. 그러면 이거 공금이거든요. 공금. 공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 공금에 대해서 이용 내역이 목적과 달랐다. 그러면은 그 또한 예를 들어 건축하면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딴 데 썼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법률로 검토해가지고 접근해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자가 지금 경기도 화성 쪽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네 이쪽에다가 이제 계속 민원을 넣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정보를 줄 겁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정보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해버려야 돼요. 고발을 해가지고 이자가 과연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전개하고 있는가? 이자가 뭐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뭐 이자가 사이비 종교 같습니다. 이런 거 아무리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비 종교 처벌 못해요. 네, 이 현실법, 네, 현실법에서 이 실정법에서 무엇을 위반했는가라는 것을 잡아가지고 심판해야지만 심판할 수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이게 보면서 막 이자는 뭐 이 사람들 뭐 경찰에 경찰에 입건됐다 뭐 또 뭐 이 약식 명령을 받았다 막 이런 걸 막 올리니까 또 이제 이 집단에서는 우리 그 슈카이브 김태강이가 아주 뭐 정의로운 것처럼 네? 그리고 이자가 무슨 진짜 재림예수라서 그래서 무슨 하늘에 천벌이 내려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떠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네, 안타까움을 느껴. 의분을 절제하고 아주 냉철하게 실정법, 네, 실정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모금하고 있는 그 금액들이 이것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가? 네, 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령이라든지 배임 같은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종교 쪽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탈퇴자들을 모아야 됩니다. 탈퇴자들을 모아가지고 피해 사례들을 모아야 돼요. 피해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집단 고소를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 허경영 피해자 모임, 그리고 또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에는 대순진리회 피해자 모임 해가지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단 고소, 집단 고발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체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슈카이브 김태강이 이자는 가짜 재림 뉴스입니다. 가짜 재림 뉴스. 네, 이거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짜 재림 뉴스예요. 가짜 재림 뉴스. 네, 그런데 내가 쌍욕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쌍욕 안 하죠. 가짜 재림 뉴스다. 거짓 재림 뉴스다. 이건 여기까지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고 미혹해가지고 각종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런 자들이 이제 허경영도 처음에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떠들더니 나중에는 하늘궁이라는 집단을 만들죠. 네,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근거지, 네, 근거지를 만드는 거죠.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촌이라든지 그 종교 집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교주화되게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아주 위험성이 아주 짙은 그러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점검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들을 심판하려고 움직이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어요. 네, 그런 공익적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